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어딘가에 툭 털어놓고 하소연이라도 너무 하고 싶은데 제 이야기를 어디에 가서 하자니 참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이기도 하고 제 가족의 욕이기도 해서 어딘가에 말을 하기가 거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익명으로나마 사연을 보내며 툭 털어놓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이 항상 화목하신가요? 전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가 결혼해서 만든 가정은 적어도 그렇지 않을지는 모르나 제가 태어난 가정은 그렇지 않았어요. 늘 힘들었고 슬펐고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내내 눈물로 얼룩진 채로 지냈습니다. 그래도 부모와 자매의 연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하는 이 마음 하나만으로 말이에요. 저에겐 4살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작고 사소한 것부터 크고 대단한 것까지 정말 많은 차별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차별이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 보통 다른 집에서는 첫째를 우대하고 둘째를 차별한다고 하던데 글쎄요. 저희 집은 정반대더군요. 저는 첫째란 이유로 매사를 양보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저한테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다 하시는 것은 일쑤였고요. 처음에는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제 동생이 점점 커가면서 절 따라 학교를 입학하기 시작하니까 저도 그제서야 차별을 당하고 있던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늘상 동생의 행동으로 인해 항상 함께 혼나야 했고 동생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마다 정말 억울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영악한 편이죠. 동생도 자신의 말에 부모님이 오냐오냐 하는 것을 매우 잘 알았고 자기 애교에 껌뻑 죽으시는 것도 너무 잘 알았어요. 어쩔 땐 동생이 잘못해놓고 제 탓이라고 울어서 엄마가 저보고 왜 이렇게 동생을 못살게 구느냐고 혼을 내셨던 적이 있어요. 저는 억울해서 아니라고 동생이 거짓말을 치고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 품속에 안긴 동생의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 절 보면서 반달 모양의 눈웃음을 치며 비웃고 있더군요. 그 당시 저는 고등학교에 입학했고 동생은 이제 초등학교 졸업반인 13살 나이였고요. 저도 어렸는데 동생이 눈웃음 치며 절 비웃는 모양이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저도 모르게 손을 들어 동생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습니다. 당연히 동생은 비명을 질렀죠. 제가 4살이나 더 많은데 초등학생 하나가 힘겨웠겠어요?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질렀고 안방에서 아빠가 나오셔서 거실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제 뺨을 때리셨어요.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빽 지르시는 것은 덤이었고요. 저는 동생이 먼저 비웃고 잘못도 동생이 했는데 왜 내가 욕을 먹고 뺨을 맞아야 되냐고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는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 동생만 안아달래고 아빠는 저한테만 호통을 치는데 제가 가족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던 사실이 그제서야 뼈저리게 느껴졌고 그 사건을 계기로 가족에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더 이상 참고 지내지 않았어요. 동생이 그렇게 깝죽거리면 엄마나 아빠가 집을 비우셨을 때 정말 개패듯이 팼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표현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저도 당시 어린아이였습니다. 제가 거기서 뭘 더 해야 했을까요? 말하면 들어주기라나 설명을 하면 듣는 척이라도 하나 그저 동생. 물론 그렇게 저한테 얻어터지고 나면 동생은 부모님께 일렀어요. 저도 얻어터졌죠. 부모님한테요. 그러면 전 다음 날에 또 동생을 전날보다 더욱 세게 팼어요. 4살 어린 악마 같은 동생 하나 못 이겨서 부모님께 억울하게 처맞는 내가 너무 불쌍했고 동생 하나 못 잡아서 휘둘리기도 싫고 분노가 넘실넘실 되더라고요. 내가 약이었던 것인지 제가 이성을 잃고 패는 모습이 4살 어렸던 동생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인지 그 이후부터는 제 눈치를 살살 보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동생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아 말도 걸지 않았는데 동생이 제게 시비를 걸지 않으니 자연히 저희의 피 터지는 싸움은 잠시 일단락되었어요. 그런데 이걸 부모님은 자매 사이가 드디어 좋아졌다고 제가 철이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하더군요. 한창 사춘기를 겪어 예민한 저는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이고 결국 터져버렸고 완벽하게 기대를 버리기로 다짐했어요. 집을 떠나고 싶어서 공부를 정말 목숨 걸고 했습니다. 학원 하나 다니게 해달라고, 남들 다 하는 과외에 하나만 붙여주면 안 되냐는 말은 다 무시하면서 동생 발레 학원,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은 빚을 내서라도 보내시더군요. 인강 하나 끊어주지 않는 부모를 보면서 더 의지를 다졌고 정말 새벽에 일어나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또 하고 또 했고 야자가 끝나고 집에 와서도 새벽 늦을 때까지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공부가 아마 제 탈출구처럼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대학? 당연히 잘 갔어요. 다들 수능 시험을 치면 긴장이 된다고 하더군요. 저도 마찬가지였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능에 미끄러져서 집을 떠나지 못한다는 상상을 한 번만이라도 떠올리게 되면 온몸에 소름이 끼쳐서 집중이 미친 듯이 잘 되었어요. 도망가고 싶었으니까요. 천만다행으로 그의 수능을 이제껏 공부해왔던 것 중에 최고로 잘 보았고 한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학을 장학금을 받으면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독립까지 일사천리였습니다. 첫 해 등록금도 장학금으로 퉁쳤고 그 이후 가족에게 손 한 번 벌린 적 없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스스로 받아가면서 학비를 냈고 대학에 재학을 하면서도 과외를 하루에 3탕씩 뛰어가며 아주 아득바득 모아가며 살았어요. 그래야 생활비랑 학비가 어느 정도 충당이 되니까요. 남들 다 하는 꽈팅, 연애, 즐길 시간, 술 먹고 놀기? 단 한 번도 못했어요. 그 시절 누군가는 저에게 왜 이렇게 아등바등 사냐고, 부모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되냐고 묻더군요. 그러게요. 저도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남들은 부모 사랑 듬뿍 받고 잘만 살아가는데 왜 저는 이런지 말이에요. 휴학도 하지 못했고 정말 앞만 보고 달리며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대외 활동과 자격증 공부를 틈틈이 해가면서 스펙도 쌓아놔서 졸업과 동시에 취업도 수월했죠.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온 것이 드디어 빛을 발한 것인지 남들은 취직이 안 된다고 한탄을 할 때 저는 제가 붙은 대기업들과 공기업들 사이에서 어디에 가면 좋을지를 비교를 했죠. 그렇게 스스로 돈을 꽤 많이 벌기 시작하니 삶이 나아지더군요. 여유로움이 꽤 생겼고 취미생활을 할 수준의 윤택한 삶이 되었죠. 그런데도 부모와의 연을 끊어내지 못하겠더군요. 1년에 몇 번 요즘은 잘 지내냐는 한마디 해주는 것이 뭐라고 그 정을 못 떼어내겠더라고요. 그렇게 매달 얼마씩 생활비를 보내드렸고 비싸서 못 사겠다는 것들 할부로 다 사다 줬어요. 동생 학비도 제가 댔고요. 그러다 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했고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뭐 심은데 뭐가 난다고 제 남편이 참 좋은 사람인 만큼 시댁 부모님들도 정말 좋으신 분들이십니다. 제게 항상 의견을 물어보시고 늘 사랑으로 보듬어 주세요. 아버님도 제게 종종 꽃을 한 송이씩 사다 주기도 하고 어머님은 제가 남편과 시댁에 가면 제가 좋아하는 걸로만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를 텐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친정보다 시댁에 정이 더 많이 가는 것도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겠죠. 그러던 사이 동생도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죠. 그런데 날 때부터 아픈 아이였습니다. 아무리 얄밉고 미워도 혈육이라고 동생이 힘들어하는 것이 좀 안타깝더군요. 저의 조카로 태어난 아이는 혈소판 치료를 해야 하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뱃속에 둘째를 임신 중이어서 도와줄 수가 없었고 친정 부모님은 너무 나이가 많으셨어요. 그렇다고 제부되는 사람은 고혈압에 걸려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 동생은 자기가 낳은 자식이랑 혈액형이 달랐고요. 그래서 안타까웠는데 그러던 도중 정말 조카의 생명이 급박할 정도로 위급했던 순간이 한번 찾아왔습니다. 마침 제 남편이 그곳에 있었고 급하게 검사를 했는데 혈소판을 수혈하기에 적합한 사람이더군요. 혈액형도 같았고요. 그렇게 제 남편은 좋은 마음으로 혈소판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게 끝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모를까 싶어 적어보는데
혈소판 헌혈은 일반 헌혈과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소요 시간부터 다르고 2주 간격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24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은 그 이후 조카가 아플 때마다 동생네 부부에게 불려가 2년 내내 총 40회의 수혈을 해주었더군요. 이것도 아주 우연한 기회에 동생이 제 남편에게 연락한 것을 보게 되어 남편을 추궁하여 알게 된 사실입니다. 제가 본 연락도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달라는 연락이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눈이 돌았고 안 보냈습니다. 이게 미쳤나 싶더라고요. 전화가 불티나게 오는 거 제가 다 받아서 네 알아서 해결하라고, 왜 엄한 사람 잡냐고 소리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안 보냈습니다. 너무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왜 보내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뻔히 2년이란 기간 동안 속인 남편도 미웠어요. 저는 어떻게 이런 문제를 속일 수 있는 거냐고 울면서 이야기를 하니 남편이 그제서야 설명을 하더군요. 처제가 그때 위급했던 상황을 넘기고 난 이후 종종 부탁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주위에서도 혈소판을 받는 것이 하루 이틀이라 가족인 나에게 연락을 하는 것 같아서 몇 번 도와주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그리고 남도 아니고 자신에게도 조카가 되는 아이인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준 것이라고. 그런데 장모님과 장인어른도 그렇고 처제도 그렇고 제가 알면 노발대발 화내고 날뛸 테니까 모른 척 해달라고 아주 간곡하게 부탁해서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시댁에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런 것들이 너무 고마운데 자신은 보답할 길이 없으니 이렇게 혈소판으로라도 준 것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친정과 사이가 대면대면한 것을 알면서 그렇게 한 남편이 원망스러우면서도 자신도 사위이니 가족이라 한 것이라 대답하는 남편이 착해서 탈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가족이 참 원망스럽더군요. 저는 더 이상 친정일에 끼지 말라고 남편에게 단단히 못을 박았습니다. 저는 제가 힘들게 일구고 가꾼 평온하고 화목한 제 가정에 균열이 생기는 것, 그걸 정말 원치 않았거든요. 남편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절 쳐다봤지만 전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내 남편이라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남편으로서 나의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올곧이 저에게 맡겨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이에요. 남편은 늘 제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친정 문제는 더 이상 끼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남편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물론 가기 전에 친정으로 찾아가겠다고 미리 연락을 해놓고요. 친정에 도착했더니 동생이 길길이 날뛰고 있더군요. 제가 남편을 보내주지 않았는데도 뭐 어찌저찌 해결한 모양이더라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제게 자신의 가방을 던지면서 악마 같은 년, 네가 오늘 내 자식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넌 살인을 하려고 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라고 소리를 지르길래 손을 들어 그대로 동생의 뺨을 퍽 소리나게 내려쳤습니다. 순간 친정의 정적이 흐르더니 동생이 더 발광하더군요. 어렸을 때처럼 또 처맞고 싶으면 달려들라고 입 닥치고 조용히 입 다물라고 읊조리니 동생이 조용해지더군요. 하긴 저도 성인이 되면서 나가 살고 1년에 몇 번 왕래하지도 않았으니 저도 달라졌을 거라 생각했겠죠. 친정 가족들은 아주 뻔뻔하게도 말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해도 너무하다고, 네 동생이 불쌍하지 않냐고, 고작 피 조금 주는 것이 뭐가 어렵냐고 서운하답디다. 제부가 생각하기에도 그래? 지금 내가 너무해? 제부 고혈압이라서 자기 자식한테 혈소판 못 준다며? 근데 왜 식이 조절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해? 술은 여전히 꽐라가 될 때까지 마시고 왜 내가 오자마자 제부 몸에서 나는 담배 냄새를 맡아야 되는 거야? 어? 그래, 막말로 내 자식이냐? 니들이 싸질러 낳은 자식인데 왜 우리 가족한테 부양을 강요해? 양심이 적당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대체 무슨 권리로 나한테 그래? 제부, 왜 대답이 없어? 그렇지 않나요? 자기 자식이 아파서 피가 필요한데 아이의 아버지가 고혈압이라서 안 된다면 피가 나는 노력으로 철저한 식단 관리와 운동으로 바꿔야죠.
그렇지 않으면 아이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왜 그걸 남한테 요구해요? 그리고 엄마, 아빠. 뭐? 서운해? 나도 서운해. 나도 그래서 이제 친정이랑 왕래 끊겠다고 말하려고 온 거야. 제 말에 아버지가 아니 지금 너 버릇없이 무슨 말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나도 이제 지쳐. 엄마랑 아빠는 내 대학교 등록금 한 번이라도 내준 적 있어? 용돈이라도 준 적 있냐고. 남들 학원이니 과외니 할 때 하나만 시켜달라고 할 때 어떻게 했어? 동생 발레 보내야 해서 돈 없다며. 나도 내가 엄마랑 아빠가 계획하지 않고 태어난 아이라서 미워했던 거 이해하는데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엄마는 기억 안 날지도 모르는데 나 혼낼 때 엄마 뭐라고 했는지 알아? 아무리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어도 애정이 남다르다고. 나한테 대체 동생을 왜 그렇게 못살게 구냐 그랬어. 그제서야 집을 둘러보니까 내 편이 없더라. 엄마랑 아빠는 뭐 날 엄청난 사랑으로 돌봤는지 알아? 성인 될 때까지 받은 지원, 나 회사 다니고 지금까지 쥐어들인 돈이랑 물품들로 충분히 갚은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두겠다는 거야. 대체 엄마랑 아빠가 해준 게 뭔데 나한테 요구해? 집을 둘러봐. 날 차별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왜 난 육아 앨범도 없는 건데? 돌잔치 사진도 없는 이유는 뭔데? 그리고 왜 동생은 50일도 100일도 첫돌까지 친인척 불러서 돌잔치하고 앨범도 몇 개씩이나 있는 건 뭔데? 내가 지금 무슨 음식을 좋아했는지는 알고는 있어? 나도 엄마한테 산후조리 해달라고 하니까 엄마가 해줬냐고. 엄마가 늙어서 못할 것 같다고 거절했잖아. 그래, 그건 다 이해했어. 근데 왜 그 다음에 동생은 산후조리를 해줘?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엄마랑 아빠한테 못했는데. 돈 모자라단 연락 오면 입 다물고 보냈고 지금까지 보내준 돈만 해도 1억이 넘어. 내가 호구로 보였던 것밖에 더 돼? 내가 만만하냐고. 내가 조금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면 해실거리면서 또 해달라는 건 다 해주니까 만만했어? 그래서 내 남편도 호구 취급해? 그리고 너도 인생 그렇게 살지마 미친년아. 내가 2년 동안 까맣게 모르고 남편이 40차례나 혈소판 제공한 것만 생각하면 화가 나다 못해 피가 거꾸로 솟아서 너 지금 어디 처 매달아 놓고 반 죽이고 싶은 거 겨우 참고 있으니까. 몸 사리고 입 잘 놀리면서 살아. 한 번만 더 바르작거렸다간 너 죽고 나 사는 수가 있으니까. 알겠니? 한 번만 더 내가 이룬 가정에 분탕질 하려는 기미 한번 보여봐. 어떻게 되나 궁금하면 어디 한번 해봐. 아버지의 노성에 저도 그간 쌓아놨던 말을 다다다 했습니다. 사실 제가 느껴왔던 불합리함의 10분의 1도 채 다 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 말에 다들 놀란 듯 하더라고요. 이제 나한테 돈 달라고도 하지 마. 번호도 바꿀 거고 이사도 갈 거야. 나도 이제 부모 없는 듯이 살 거야. 엄마랑 아빠는 뭐 늘상 그랬듯이 동생만 생각하면서 살아. 언제 한번 첫째 딸 생각해왔던 것처럼 가증스럽게 굴지 말고. 그리고 너도 제발 두 팔 두 다리 멀쩡하면 네 인생 네가 구제해. 사람 짜증나게 하지 말고. 나는 너 엄마 아빠 돌아가실 때나 볼 거니까 제발 연락 좀 하지 말고 찾지 좀 마. 엄마랑 아빠도 제발 이제 좀 사랑받고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나 좀 내버려 두라고. 나한테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좀 냅두라고. 전 가족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고 그렇게 친정을 한바탕 휘젓고 나갔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할 말을 고르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결국 제게 잘했다고 하고 자신도 제 친정과 거리를 두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친정과 연을 끊고 황급히 이사를 갔어요. 번호도 바꿨고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엄마가 제 회사에 찾아오셨더라고요. 반찬들을 바리바리 싸서 말이에요. 참 기가 차죠? 회사까지 찾아온 것은 주위 사람들 눈치도 보여서 결국 엄마를 데리고 커피숍에 데려갔더니 엄마가 그제서야 제게 사과를 건네시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제 나이 30을 훌쩍 넘어 이제 40을 바라보고 있는데 말이에요.
정말 하나도 안 슬펐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돈 필요해서 이러냐는 제 질문에 아니라고, 정말 미안하다고, 그날 제가 그렇게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며칠 동안이나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서야 죄를 알겠다고, 그래서 온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라도 늦었겠지만 엄마랑 딸처럼 지내보자고 하면서요. 그래서 집에 찾아갔더니 이사가구 없고 저랑 남편의 번호도 바뀌어 있고 시댁에 연락하기엔 염치가 없고, 그래서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로 찾아오셨다고 하더군요. 정말 하나도 반갑지 않았어요. 사과도 화해하자는 손길도, 만약 제가 이렇게 빵 터지기 전에 먼저 내밀었으면 좀 달라졌을까요? 저는 그날 엄마가 들고 오신 반찬통을 그대로 엄마 손에 쥐어드리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저는 이미 시댁을 친정으로 생각하기로 했다고 하면서요. 엄마가 서럽게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보면서도 가슴 하나 아프지 않더군요. 돈이 필요해서 돈 잘 버는 딸 자식 놓치기 싫어 흘리는 악어의 눈물처럼만 보이더군요. 제 등골을 빼먹던 친정이 사라지니 삶이 더욱 윤택해지고 제 아이들과 남편, 그리고 시댁에 쏟아부을 수 있는 금전적 여유도 생겨서 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득 제가 이렇게까지 부모를 부정하는 저 스스로를 볼 때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인가 싶어서 이렇게 익명으로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제가 너무 과한 처사인가요? 아니면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말이든 겸허히 받아들일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